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TV 유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7월 장마철을 맞아서 포도나무 관리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할 세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서 장마 전후 병충해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어떤 병충해를 특히 신경 써서 방지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포도의 생명은 당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마시 포장 관리와 겨순 제거 등 포도나무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마시 병충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포도나무 병충해는 장마가 끝나는 7, 8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관리를 아주 잘 해줘야 합니다. 캠벨 포도나무에는 갈반병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갈색무늬병과 녹균병이 가장 발생하기 쉽습니다. 녹균병과 탄저병은 빗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만 잘 해주면 비교적 쉽게 예방할 수 있지만 갈반병은 공기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캠벨 포도의 경우 가장 빈발하는 병이 갈반병이지만은 샤인 머스켓의 경우에는 녹균병과 새눈무늬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갈반병을 방지할 것인가가 되겠는데요. 비가 오기 전 그리고 비가 온 후 적용 약제를 살포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 중이라면 도중에라도 비가 그칠 때 농약을 살포해 줘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 그리고 비가 온 후 살포하는 농약의 그룹 번호, 즉 작용 기작이 서로 다릅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보호 살균제를 살포해 줘야 하고요. 또 비가 온 후에는 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를 살포해 줘야 합니다. 보호 살균제의 그룹 번호는 카, 다, 사,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제의 그룹 번호는 가, 나, 다, 마, 사, 일, 아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비가 오기 전에는 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고요. 또 비가 온 후에는 이미 병균이 침투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치료제를 살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약마다 이 그룹 번호가 농약병에 적혀 있는데요. 농약에 대한 조회가 그렇게 깊지 않으면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되돌려서 한두 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농약병을 보면은 카 플러스 사 일과 같이 그룹 번호가 두 개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는 보호살균제와 치료제가 혼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텃밭에서 포도나무를 한두 그루 심어 키우는 경우 이렇게 보호살균제와 치료제가 혼합된 살균제를 이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농약 사실 때 그룹 번호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에 맞게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갈반병이 와 있는데 치료제가 아닌 보호살균제를 사용한다면 하나만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병은 대부분 잎에서부터 시작하고 빗물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비가림막 설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내일이라도 서둘러서 설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 포도나무에 가장 빈발하는 해충으로는 꽃매미와 노린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꽃매미와 노린재를 잡는 살충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을 자주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사항이 되겠지만은 포도나무 경우에는 병균이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약을 치실 때는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에 농약이 묻도록 밑에서도 농약을 꼭 살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포도의 맛과 풍미를 살려주는 포도의 당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도의 당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물주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과일나무가 그러하듯이 포도나무도 햇빛을 잘 받아야 합니다. 햇빛을 잘 받아야지
광합성을 제대로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이 포도당이 이 포도로 이동을 해서 포도의 당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분, 즉 물이 부족하면은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서 당도가 떨어지고 착색도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꾸준히 물주기를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인 토양의 경우에는 한 7일 간격으로 물주기를 해주면 되겠지만은 모래가 섞인 사질토의 경우에는 물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4일 정도 간격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흙탕의 경우 9일 정도의 간격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충분히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포도나무 뿌리는 지하 40cm 정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물을 줘서는 물 주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 아닌 낮 시간대에 물을 주면은 대부분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먹는 물의 양은 아주 극소수에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수확기가 임박하면은 물주기를 중단해야 되겠죠. 평상시에는 물주기를 해야지 당도가 올라가지만은 수확기에는 물을 주지 않아야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확 전 최소 2, 3주 전에는 수분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도를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연면 살포해 주거나 관주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면 살포와 관주를 병행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질소, 인산, 가리에 의해서 식물 생장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5대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분이기도 하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세포벽을 강화시켜서 과실의 당도는 물론 과실의 비대에도 기여를 하고 과실의 착색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병에 대한 내병성도 강화시켜 주는데요. 칼슘 연면 시비는 포도나무의 갈반병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한 7, 8월경에 2, 3회 살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기량작용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혼용해서 살포를 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살포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량작용을 제거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혼합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제조한 그런 상품이 있는데요. 그런 상품을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른 영양제로는 인산가리나 아미노산 등이 있습니다. 인산가리도 7, 8월경에 살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미노산을 연면 시비하는 경우 3, 4회 살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인 장마시 과원 관리와 기타 포도나무 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같이 장마시 뿌리가 오랫동안 빗물에 잠기면 생육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원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살포한 후 농약이 마르기 전에 다시 비가 오면은 농약이 빗물에 쉽게 내려가서 방제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농약을 살포해 줘야 할 것입니다. 농약을 오전에 살포하고 농약이 마른 후 오후에 비가 온다면은 농약 살포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생육기간 동안 개순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모루 포도나무의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 편인데요. 캠벨 포도의 경우 쉼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시로 이러한 개순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개수는 불필요한 약물을 소모해서 과실 비대는 물론 당도 저하의 원인이 되고요. 또 수확기 포도가 잘 익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포도가 잘 익지 않은 경우 나무 수세에 비해서 과다 착과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포도가 익지 않아서 늦게까지 포도를 달아놓으면 포도나무에 저장 양분이 부족해서 후년에 많은 결과지가 꽃송이를 물고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세에 맞게 포도송이를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2년차, 3년차 어린 유목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결과지당 두 송이가 아닌
한 송이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 포도나무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이수천 리빙 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